자, 제5강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법칙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하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죠. 그리고 프린키피아의 그 세 가지 법칙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하는 것을 돌이켜 봤습니다. 이제 5강에서 차례차례 그 세 법칙을 하나씩 이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이 제2법칙이 진짜 운동방정식이다. 진짜 운동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운동방정식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자연의 기본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1법칙과 제3법칙은 왜 필요한가? 물론 제1법칙의 내용이 있고 제3법칙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이 운동법칙에 왜 들어가 있는지 하는 걸 차차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2법칙을 보겠습니다. 제2법칙이 자연의 기본법칙인데 이때 이 자연의 기본법칙을 찾게 된 계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항상 물리학이 발달할 때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뭔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위배되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 증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이 나오게 된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뉴턴 앞에 놓인 과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코퍼니쿠스의 지동설 뒤에 브라헤가 이제 관찰해서 자료를 얻었는데 이것을 분석한 그 결과가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연에서 관찰한 어떤 현상들이 규칙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케플러가 그 규칙성 세 가지를 찾아낸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타원궤도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태양 주위로 행성들이 타원을 그리면서 회전한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당시로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 전부 다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운동한다라고 생각할 때만 이게 그럴듯하게 설득력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하늘은 신들의 세상이니까 완벽한 원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그럴듯했는데 도대체 타원궤도는 어떻게 해서 도는 것일까? 그뿐 아니었습니다. 타원궤도를 돌 때 타원궤도의 초점이 이제 태양인데 태양에서부터 멀리 있으면 행성이 천천히 가고 가까이 있으면 빨리 가는 면적 속도의 법칙, 이 두 번째 법칙이 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태양계 행성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행성계 여러 개 있는 것들이 1년, 그것들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태양에서 멀면 멀수록 그 1년이 더 길어진다. 어떻게 길어지냐면 아주 딱 규칙성이 나왔습니다. 1년을 제곱하고 무엇하고 반지름은 세제곱. 타원에서는 반지름이 긴 반지름하고 짧은 반지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긴 반지름의 세제곱하고가 서로 비례한다 라고 하는 이 제3법칙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왜 이 세 가지가 성립하는지 이런 거를 찾아내야지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낸 것이 뭐였냐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을 했더니 이 세 가지가 그 결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4강에 걸쳐서 우리 기초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기초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려면 맨 먼저 해야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준계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계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 위에서 이동하니까 우리 2차원 기준계를 이용을 하겠어요. 그리고 태양을 중심에 놔두겠습니다. 태양 중심, 그 기준계의 중심에 태양이 딱 있고 거기서 이제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행성이 있으면 그 행성까지의 위치 벡터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를 이용하면 X축에서부터 각이 세타라고 하겠죠. 여기다가 이런 기준계를 가지고 또 이런 좌표계를 가지고 우리 무엇을 구하려고 하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해서 그 식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F는 m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F는 ma 운동을 결정하는 힘, 그 힘이 바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만유인력 법칙을 여기다 적용할 것 같으면 그러면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다 나온다 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다가 이제 이걸 대입하는데 극좌표계에서 우리가 가속도 구한 거 했었죠. 그거 언제 했습니까? 우리 바로 3강에서 했었습니다. 3강의 제2번째 우리 강의에서 우리 극좌표에서 원통좌표계에서 이제 가속도를 했는데 원통좌표계에서 Z축 성분을 빼버린 거, 이것이 바로 극좌표계에서 대표한 그런 가속도였죠. 극좌표계에서 R 방향의 성분과 세타 방향의 성분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라 어떻게 하냐면 이 힘 자리에는 만유인력을 이렇게 대입하고 여기에 있는 가속도 자리에는 자 극좌표계에서 이걸 대입할 것 같으면 이 힘도 지금 극좌표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바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극좌표계에서 표현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지 될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 미분 방정식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분모에 나오는 것이 바로 독립변수고 분자에 나오는 것이 종속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이제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렇게 벡터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성분별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미분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성분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R 방향의 성분이 같아야 되는데 R 방향 성분을 전부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두 개, 하나는 좌변에 있고 하나는 우변에 있으니까 요 두 개가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R 성분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슈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세타 방향 성분은 어떻습니까? 세타 방향 성분은 여기만 있죠. 좌변은 없으니까 요게 0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세타 방향 성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종속변수가 이 미분의 분자에 있는 게 종속변수라고 그랬는데 종속변수가 두 개 있죠. 독립변수는 하나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네, R과 세타를 T 함수로 구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R과 세타가 1식에도 들어있고 2식에도 들어있죠. 두 개가 다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연립으로 풀어야지 된다. 한 식만 가지고는 한 식만 가지고 두 개를 같이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구하려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그대로 풀 수는 없고 하나를 속어야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제 이 트릭을 이용할 것 같으면 좀 쉽게 풀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먼저 세타 성분의 미분 방정식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타 성분의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우리가 어디에 적용할 수가 있냐면 우리 이 극좌표계에서 우리 위치 벡터를 이렇게 그립니다. 위치 벡터를 그리면 위치 벡터가 R이 dt 동안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하겠어요. 위치 벡터가 여기 있던 것이 자, 요로 t만큼 가서 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고 지나간 넓이 있죠. 이 ds. 이 ds는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 d 세타라고 여기 반지름이 r이고 가운데 각이 d 세타면 r d 세타 이렇게 되죠. 이건 r d 세타가 미분이기 때문에 요거 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밑변은 r이고 높이가 r d 세타인 삼각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r 제곱 d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2분의 1 r 제곱 d 세타가 요 조그만 부분의 넓이 ds인데 이 넓이가 점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넓이가 바뀌는 속도 이거를 지금 위치 벡터가 이렇게 지나가면 쓸고 지나가는 넓이가 바뀌는 그 비율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면적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 면적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dt분의 ds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우리 ds는 알고 있으니까 이걸 dt로 나누기만 하면 그러면 면적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dt로 나눴더니 어떻게 됩니까? dt로
식으로 나왔더니 맨 우변에서 dt분의 d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걸 바로 면적 속도라고, 면적 속도 람다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면적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금 변수가 r하고 세타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1 r제곱 dt분의 d 세타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요 두 개의 이 t의 함수 두 개를 곱한 거죠. 그래서 처음 건 미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r dt분의 dr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미분하면 2분의 r제곱하고 dt제곱분의 d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묶을 수가 있냐면 2분의 r로 앞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여기에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dt분의 dr, dt분의 d 세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앞에서 그 2분의 r로 묶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2분의 r로 뽑아냈으니까 r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기 무엇하고 같습니까? 여기 우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구하는 세타 방정식 있죠. 세타 성분 방정식. 그거하고 똑같죠. 이 세타 성분 방정식은 뭐와 같습니까? 0과 같죠. 그래서 이게 0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여기서 쓸고 간 넓이가 ds라고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면적 속도는 이렇게 주어졌고 이걸 면적 속도라고 정의했고 면적 속도가 변하는 비율을 계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0이 됐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면적 속도가 람다인데 그것을 시간으로 미분했더니 0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으로 미분했을 때 0이면 그 안에 있는 게 상수야 되죠. 이 람다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아까 케플러 법칙에 나온 두 번째 법칙이죠. 우리 이렇게 두 번째 법칙을 먼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세타 방정식, 세타 성분의 방정식으로부터 방정식이 바로 면적 속도 법칙, 케플러의 제2법칙을 주는 거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1법칙은 어떻게 나오느냐? 제1법칙은 R 성분 방정식을 풀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면적 속도 방정식이 여기서부터, 근데 R 성분 방정식을 보려니까 여기 지금 종속 변수 두 개가 다 들어있죠. 이렇게 종속 변수 두 개 풀어야지 될 구할 게 두 개가 있으면 이거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소구해야 되는데 이 하나를 어디서부터 소구할 수가 있냐면 삼식 우리 앞에서 어떻게 구했습니까? 2분의 1 R 제곱 dt분의 d 세타는 람다인데 이 람다는 안 변하는 상수죠. 상수값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dt분의 d 세타를 구할 수가 있죠. dt분의 d 세타가 r 제곱분의 2 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요 사식을 일식에다 대입하면 어떤 방정식이 나오냐면 자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R만이 종속 변수가 R 하나인 미분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건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이건 그냥 이제 종속 변수가 R 하나인 것이니까 요거 풀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풀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결과 요 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궤도 요 식을 풀고 또 모두 같이 풀어야 되냐면 여기 3식에서부터 세타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을 구하면 이 r을 구한 거를 3식에다 대입하면 그러면 r이 t 함수로 나오고 그래서 세타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타가 나오면 rt하고 세타 t를 다 구했죠. 그랬을 때 t를 소구하면 r과 세타 행성이 움직이는 궤도 사이에 r과 세타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타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풀지는 않았지만 요거 사실 유명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 풀면 타원 궤도 나온다라고 하는 건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R 성분 방정식을 풀면 타원 궤도 법칙, 케플러의 제1법칙도 여기서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남았습니까? 제3법칙이 남았죠. 조화법칙이 남았습니다. 조화법칙도 이거 일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거 그냥 구하면 요거 타원궤도라고 하면 좀 복잡한데 사실은 타원궤도가 거의 원궤도에 가깝습니다. 자, 원궤도라고 하면 아주 증명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원궤도라고 놓고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원궤도라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간단해지냐면 R이
안 변하고 일정하죠. R은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이니까 옮겨두면 일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R은 일정이고 dt분의 dr은 0이 되겠죠. dt 제곱분의 d 제곱 r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서 dt 제곱분의 d 제곱 r 이건 0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t분의 d 세타는 이건 각속도인데 이 각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원의 경우에는 우리 면적속도 법칙에 의해서 면적속도가 태양에서부터 멀리 있으면 천천히 가고 가까이 있으면 빨리 가는데 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이라고 하면 태양에서부터 거리가 다 똑같죠. 그래서 각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그 각속도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한 바퀴 돌 때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가지고 그걸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뭡니까? 주기죠. 한 바퀴 돌 때 이 각은 2파이죠. 그래서 dt분의 d 세타는 t분의 2파이구나 하는 게 우리 아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있는 것들 dt 제곱분의 d 제곱 r은 0이다. 그리고 dt분의 d 세타는 t분의 2파이다를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쉽게 여기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봤더니 t하고 r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t 제곱을 r 3승으로 나눈 것은 4파이 제곱분의 gm이다. 근데 이 g는 바로 뭐냐면 만유인력 상수입니다. 그리고 라지 m은 요거 태양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기의 제곱 나누기 반지름의 세제곱한 것이 이게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행성과 관계된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양 질량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게 바로 조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원이라고 가정하고 푸니까 이렇게 반지름의 주기의 제곱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타원이라고 하고 제대로 풀게 되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조화법칙도 우리 운동방정식에서부터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케플러 법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유인력 여기에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케플러 법칙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때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라는 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라는 인력을 받고 그 다음에 운동방정식이 F는 ma라면 케플러 법칙 세 가지가 다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선곡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 프린키피아에 그걸 보이는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뉴턴의 운동법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5강에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